패널 선생님들 이 내연재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이화대 강인숙입니다. 신상훈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딜레이드하게 칼슘이 밀리면서 레프트 베인 옵스트럭션이 됐던 케이스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굉장히 헤비 칼슘이 있으면서 코어 밸브를 놓고 딜레이하게 이제 옵스트럭션이 된 케이스였는데, 혹시 얼마 정도 지나서 그렇게 좀 더 많이 오는 건지, 그런 데이터가 있는 건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쓸 때 그 레프트 인게이지를 위해서 선호하는, 탑이 후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선호하는 가이딩 카테터라든지 그런 프로시저에 어떠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좀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 안티플레이트릿을 어떻게 이제 하실 계획이신지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서 우선 얼마나 있으면은 코로나리 옵스트럭션이 생기는지에 대해서요. 워낙에는 사실 선생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밸브 넣고 나서 다시 확인했을 때 코로나리 옵스트럭션이 없으면은 괜찮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옵에 분명히 코로나리가 잘 가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리 인게이지를 해가지고 다 찍어보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 뒤고 또 증상이 완전히 없었다가 좀 생겨났던 거를 봐서는 진짜로 익스펜전이 되면서 조금씩 더 오클루전이 발생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게 근데 데이터가 언제 코로나 오클루전이 더 생긴다라는 데이터는 제가 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이딩을 어떻게 쓰느냐에서는 사실 보통 어느 선생님과 되게 많은 이 강의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는 우선적으로는 적힌 레프트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멀티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도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선은 가이드라인이나 가이드질라 같은 어쨌든 이너 가이딩을 꼭 사용을 해가지고 시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안티플레이트렛 같은 경우는 이분은 어차피 지금 APB 있었던 환자였었기 때문에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면서 안티플레이트렛을 하나 더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코로나리 오클루전에 관한 대부분은 아큐트하게 생길 텐데, 프로시저 중에 밸브 넣고 나서 레이트하게 코로나리 오스 오클루전이 오는 경우들도 최근에 이제 보고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얼럿하게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지나서도 메인 오스 오클루전이 오기도 하고, 이런 레이트 오클루전에 대한 보고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으니까는 밸브 넣는데 리플렛 칼슘이나 벌키니스가 오스 근처에 가까이 있다 그러면 향후 그런 퓨처 이벤트가 생길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컨선을 갖고 환자를 좀 팔로우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동아대 조용락입니다. 저는 두 번째 발표하신 황병희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에드워드보다는 사실 에브 계열의 텐트가 훨씬 더 위치를 잡기 힘든데,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보여주신 케이스에서 약간 위치가 예상하고 다르게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됐었는데, 위치를 잘 잡기 위해서 페이싱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텐트 임플란테이션 할 당시에 그런 LB 와이어링에 조금 밀고 당기고라는 이런 팁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케이스에서 딥 임플란테이션 돼가지고 사실 밸브 인 밸브 하실 때 사실은 조금 아마 셀프라서 조금 기다려 보신 것 같아요. 파라밸브랄 릭이 조금 있었는데도 아마 조금 높여질 걸 기대해서 조금 기다려 보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파라밸브랄 릭이 생겼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밸브 인 밸브를 할지 조금 기다려 볼지에 대한 그런 성모병원만의 그런 조금 프로토콜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제 생각에는 메드트로닉 에볼루션 그냥 어떻게 보면 에드워드는 달리 퍼스트 오퍼레이터나 세컨드 오퍼레이터가 합을 맞추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아트 같은 약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살짝 밀고 당기고 하면서 코엑셀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을 써서 뭐 칼슘 많은 프리볼링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에어터로 나가거나 LV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퍼스트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손에 텐션이 느껴지면서 옆에서 이렇게 풀 때 그 손에 느껴지는 저항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텐션을 갖다가 퍼스트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잘 유지하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첫 번째 아주 흔치 않은 케이스를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천천히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크 스피드 밸브였고 크기가 좀 커서는 이렇게 엠블레이션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100% 막을 수는 없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도 되게 흔치 않게 잘 뭐 임플란테이션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 버린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치 못한 케이스를 보여드린 거고 대부분은 그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의 밸브 엠볼라이제이션이나 마이그레이션의 가장 머스트 커먼한 코스는 말 포지션하고 매니퓰레이션의 문제거든요. 셀프 익스펜딩 밸브가 많은데 그 매니퓰레이션에서 텐션을 푸싱 텐션을 줄 거냐, 풀링 텐션을 줄 거냐, 그거를 굉장히 잘 그 퍼스트하고 세컨 오퍼레이터 조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아까 같은 그런 이벤트를 막는데 필요한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당겨진 텐션이 있는 상태에서 파이널 릴리스를 했던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팝업된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병희 선생님?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좀 계속 퍼스트 세컨드 되게 중요하고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밀고 있는 텐션이 있었는데 이게 그 마지막에 마커가 하나 땅 펴지고 밀고 있던 힘이 결국은 전달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밀리는 느낌과 함께 두 번째 펴주면서 탕 튕겨나간 약간 이런 느낌에서 그래서 계속 밀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마지막 순간에는 이게 밸브에 전달이 힘이 안 되니까 그 순간에는 되게 좀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저희가 했습니다. 아까 이미지 보니까 별로 밀고 있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물론 밀고 있었다고 믿으면은 밀고 있어도 그 와이어가 LV 에이펙스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결국 와이어가 차 있으니까 결국 업라이징 포스가 계속 메인테인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first, second operator 궁합이 아니고 제가 눈에 주장하지만은 first operator가 딜리버리 시스하고 와이어를 같이 핸들링해야 돼요. 서양의 많은 센터에서 first는 딜리버리 시스템만 잡고 있고 second가 디플로이하고 와이어를 핸들링하는데 그러면 판판이 깨져요. 그렇게 하려면 first, second operator의 이심전심이 중요한데 제가 프로포즈하는 것처럼 first operator가 딜리버리 시스 땡기면서 와이어를 밀으면은 디바이스 전부 다 올라가는 거고 거꾸로 풀려면 딜리버리 시스를 올리고 와이어를 빼면은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세컨드 오퍼레이터 아무 반대를 해도 관계없어요. 세컨드 오퍼레이터 옆에서 방해를 하고자 아무리 날뛰어도 근데 그게 김효 선생님 말씀 주셔서 뭐 사실 해보면 혼자서 하기 조금 좀 이렇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궁합만 잘 맞으면 뭐 저는 그래도 퍼스트 오퍼레이터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왜냐하면 두 사람이 궁합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대로 퍼스트 오퍼레이터가 왼손으로 당기고 밀고 그다음에 와이어 팁을 잡고 세컨드 오퍼레이터가 릴리즈만 하는 그런 거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림에서 저 사진에서 본 대로 와이어도 LV 에이펙스에 꽉 들어가 있지만 그 딜리버리 시스템을 보면 시스템이 에어울타 쪽으로 폴 쇼트닝 돼 있어요. 그레이트 커버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릴리즈되는 패턴이 아니고 이렇게 당겨져 있는 패턴이라서 아마 튀어나올 것 같다라는 의심이 벌써 드는 그런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밸브가 이제 탑이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 탑이 밸브 페일러에 대한 이제 밸브도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프로세스 밸브에 밸브 할 때 또 이제 많이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트라이팩타 밸브 하셨는데 그 트라이팩타가 아까 21mm 정도거든요. 그 서전들이 되게
트라이팩터든 어쨌든 바이프로스틱 밸브 넣을 때 크게 넣지를 않아요. 되게 작게 넣고 또 그 다음에 리모델링 되면서 이제 오그라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트라이팩터는 스텐트가 있는 밸브이긴 하지만 스텐트 프랙처는 안 되는 밸브거든요. 그래서 아까 23mm를 넣으셨는데 그 넣기 전에 밸브를 트라이팩터 밸브를 익스펜전을 먼저 하이프레셔로 먼저 시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아예 말씀하신 사이즈 자체가 너무 작아가지고 벌론으로 아예 크랙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케이스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국내에서 아산에서 한 케이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경험은 못 해봤고요. 최대한 넓히고 하는 게 더 롱통하게 결과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는 밸브 프랙처도 만들고 밸브 저기 익스펜전도 해봤는데요. 이제 트라이팩터는 프랙처는 안 되는 밸브니까 익스펜전을 시키고 그 서지컬 밸브도 옆에 이제 오래되면 파라밸브나 릭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익스펜전을 더 시키고 좀 오버사이징 밸브를 넣으면 그것까지 같이 막힙니다. 거기에 이제 뭐 무슨 M 플러스 플러그를 넣을 필요가 없이 서지컬 밸브에 파라밸브나 릭도 익스펜전을 더 시키면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이프레셔로 익스펜전이나 프랙처 시키는 테크닉도 이제 잘 구비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른 두 연재분이 지금 질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패널 선생님들 중에서 국형돈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박만환 선생님께 질문 좀 빈센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의 허승호입니다. 네네. 뭐 박만환 교수한테 좀 질문이 있는데 제가 경험이 많지 않아서 코로너리 아트리 obstruction을 이제 막기 위해서 가이딩 카세터를 선호하는 가이딩 카세터가 있나요? RCA 쪽에는 어떤 거, 레프트 메인 쪽에는 어떤 거, 그리고 거기 양쪽을 다 프로텍션 하는 경우도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고 양쪽을 저도 뭐 아직 그 경험이 미천해서 양쪽을 다 프로텍션하는 그런 경험은 아직 없었고 제가 마지막 보여드린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하이 리스크라서 이카리 카테터 같은 거를 이제 깊게 이제 넣어놓고 이제 시작하셨던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제 경험상은 그냥 와이어하고 벌룬 정도만 넣어놓고 가이딩 카테터는 이제 인게이지 시키지는 않고요. 뭐 선호하는 카테터는 따로 없습니다. 그때 봐서 보통 이제 하면 되고요.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질문 주신 그 포스탑 이후에 이제 업소션 왔을 경우에 어떤 가이딩을 선택하는가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건 정리된 잭인가요? 잭 인터벤션인가 잘 정리된 그런 도표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적힌 타입의 카테터를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원래의 사이즈보다 하나 작은 사이즈의 가이딩 카테터를 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레커멘데이션. 왜냐하면 이제 TH백이 들어가고 네오 사이너스로 가이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큰 사이즈의 카테터를 쓰게 되면 좀 힘들 수가 있어서 한 사이즈 작은 가이딩 카테터를 사용하는 게 탑이 이후에 생긴 그런 옵션의 가이딩 카테터를 선택하는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화면에 밑에 계신 패널 선생님들이 질문을 안 하신 선생님, 코멘트 없으신 선생님. 네, 아주대 최서연입니다. 네, 국평돈 선생님 케이스 아주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이 케이스가 사실은 조금 컴플렉스할 수도 있어서 어떤 케이스에서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인디케이션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인디케이션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밸브인 밸브의 프로시저를 할 때 포스트 프로시저럴 케어를 조금 스페셜라이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노하우 말씀 다른 선생님도 같이 쉐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바실리카 또는 뭐 이제 코로나 옵스트럭션 프리벤션 메소드를 어플라이하는 싱글 팩터는 아직 정확하게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코로너리 하이트,
그다음에 사이너스 발살바의 크기, 그다음에 SD 정션의 하이트와 크기, 그리고 버추얼 밸브 투 코로너리 오스티오, 버추얼 밸브 투 ST 정션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밸브 밸브 프로시저, 포스트 프로시저럴 매니지먼트에서 사실 컨벤셔널 탑에 비해서 특별히 다른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스롬보제닉한 이슈는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이제 노악 스터디가 이제 탑에서 페일은 했지만 이 밸브 스터디에서 과연 효용성이 증명되지 않을 것인지, 그거는 아직 좀 데이터가 더 모여야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많이 돼서 우리 윤경원 선생님, 그 다음에 현대영 선생님도 질문 있으실 줄 알지만 세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